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사동 105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인 만큼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세계 잉여금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 회계만 봤을 때 세입은 1조 8천억입니다. 그중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은 1,196억입니다. 물론 세입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했고 세출에서 투자사업 불용과 집행 잔액이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 회계에서만 1,196억의 순세계 잉여금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매년 특정 부서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면 국토비 매칭 이유도 있지만 관성적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세심히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일정액 삭감해야 합니다. 행정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불효행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안 했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재정 진단 및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은 지방회계법상 채무 상환이 가장 우선이지만 시흥시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두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는 방법. 세 번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추경 예산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흥시는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2년 순세계 잉여금 1,169억 중에서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법무과 보전 수입으로 166억, 2회 추경에 710억의 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에 더해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 잉여금 관리 방안과 출자 출연 기간의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집행 잔액을 납부하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출자 출연 기간의 기타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코로나19라는 기간 동안 사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출자 출연 기간에 방만한 예산 지출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 정산 의무와 예산 반납을 영시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105 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0년 12월 8일 건설사와 계약 후 1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105 신도시 우회도로 신설 공사 비용의 최초 계약 금액은 285억 정도 되나 예정 가격은 350억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2차 추경 당시 총 사업비가 852억 원으로 올라 있는데 2022년 본 예산에는 총 사업비가 1,074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3년 본 예산에는 총 사업비가 1,155억으로 최초 계약 금액보다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19년 9월 9일에 계약하고 22년 9월 15일에 준공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어 23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또한 최초 계약 금액은 718억, 예정 가격은 928억이라고 계약 정보에 나와 있으나 2021년 2회 추경 시 총 사업비가 1,12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본예산 때 1,18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변경 사유는 토지 수용 보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1년 12월 물가 변동 적정성 1차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2년 6월 2차 검토 용역, 22년 9월 3차 검토 용역, 22년 11월 4월 4차 검토 용역, 이상하게 2달에 한 번씩 물가 변동 검토 용역을 연속해서 4차례나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물가 변동이 2달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책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계약 이행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 공사비에 토지 수용 보상비, 증액, 민원에 대한 대응 비용이 왜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을 따로 적어 결산에 기재했어야 했는데 실제 공사비와 보상비에 정확한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일보다 1년이 넘게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계속비 유연력이 발생하고 실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인상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일반회계 예탁 원금 1,400억 중 2022년 250억 원 회수, 23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22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회수 후 공영개발 특별회계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바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직접 상환을 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회수 후 상환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원금 상환을 했다고 하나 실제 통장 간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와 적금으로 보관되어 있어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금이자 수입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점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지출로 320억 원을 공영개발 사업 회전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2018년 400억, 2020년 500억, 총 900억을 회전기금으로 전입했고 방금 얘기했던 320억도 2022년 추경, 2차 추경 시 기금의 전입금으로 조성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20억이 잡혀 있으나 실제 실지출이 있었던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개발 사업 회전기금으로 조성했던 900억이 있는데 2021년 일반회계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지출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개발 회전기금에 갚아야 할 100억 원을 상환 연기 약정을 맺었습니다. 변경 후 상환 약정 내역에 맞게 225억을 2022년에 상환해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12월 다시 상환계획 변경 약정을 재체결했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2023년에 265억을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 자산의 운영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은 데에 따른 염려입니다. 앞으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